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대중이 은행 및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다. 만약 대중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된다면 내일 아침이 밝기 전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트레이더로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통계는 5%에 불과하다는 결과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95%의 투자자의 반환은 유동성 공급자들의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이 중앙은행의 시스템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95%의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한 자금, 즉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차트가 설계되는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에 입문을 딱 하고 뭐부터 배워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뭐죠?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랑 구글에다가 지지와 저항을 검색해 봅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다들 뭐라 그러죠? 한 번도 안 닿았던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제일 싱싱하대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지지받았던 곳은 지지를 받고요. 저항받았던 곳은 또 저항을 받죠. 야, 이거다 싶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싱싱한 고점과 저점 매매법은요,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러면 세력이 이걸 과연 모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세력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우리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세력의 입장에서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야겠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가운데 뚝이 있고요. 왼쪽에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차 있는 물로 이게 깔끔하게 청소가 될까요? 적어도 뚝 위에까지 물을 한참은 더 채워야겠죠? 그러면 세력들이 고민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물을 많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파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차트로 비유하면요. 어떻게 해야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적게 들이고 가격에 큰 확장을 만들어낼까? 이거예요. 즉, 세력은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우리 돈을 최대한 잘 빨아먹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차트를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력이 과연 차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세력이 차트의 유동성을 설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은 걸 주입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일한 고점과 동일한 저점이고요. 두 번째는 낮아진 고점과 높아진 저점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라고들 생각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동일 고점과 동일 저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지지받고 올라요. 그러다가 전 저점으로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고요. 전 저점에서 다시 지지받고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 가격은 두 번 지지받은 의미 있는 지지선이니까 가격이 다시 내려올 때 전 저점에서 사면 될까요? 아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에요. 여기 동일 저점에서 누가 산다 그랬죠? 물론 세력도 샀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자리라 그랬죠? 그러면 동일 저점에서 산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손절을 하죠? 저점 아래로 빠지자마자 매수한 걸 뱉어내잖아요. 보통 저점 아래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놓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일 저점을 과연 어떻게 취급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미끼를 물릴 수 있는 구간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동일한 저점이 있습니다. 뺐다가 올리죠. 자, 또 동일한 저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뺐다가 올리죠. 그 다음에 고점에 동일 고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뚫었다 빠지죠. 다시 동일 저점이 생기고요. 가격이 빠졌다가 오르죠.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동일 저점, 내렸다 올리죠. 동일 저점, 내렸다 올려요. 동일 고점이요. 올렸다가 내리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파도를 크게 만드는가? 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각 되돌림마다 숏친 개인 투자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손절은 어디서 치죠? 고점 위에 어딘가에 스탑로스를 놓겠죠.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강력한 지지선에 확 닿습니다. 그러더니 스탑을 하나 터트려요.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죠? 그러더니 다음 스탑도 터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연쇄작용으로 또 오르겠죠. 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 스탑로스를 잔뜩 쌓아놓고 유동성이 풍부한 저항 구간에 닿으면 스탑로스를 밀면서 쭉 확장을 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추가로 보시면 돼요. 자, 차트에서 예시로 한번 볼까요? 자, 고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수입하고 오르니까 확 밀죠. 다른 예시도 볼게요. 고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가격이 오르니까 훅 밀죠. 자,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니까 훅 밀어버리죠. 자,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훅 밀죠. 이렇게 세력들은 위아래로 유동성을 설계하고요. 설계한 유동성을 활용해서 가격을 전달한다. 이 두 가지의 반복이에요. 이걸 해외 트레이더들은 유동성을 엔지니어링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한 고점과 저점, 그리고 높아진 저점과 낮아진 고점,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적용할 게 아니라 마치 바둑게임이나 체스게임을 하듯이 차트에서 복합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숲을 판단해야 돼요. 가격의 큰 줄기가 지금 상승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에 큰 프레임에서 갭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는 유동성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조정이라는 게 오겠죠. 근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낮아진 고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갭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저점을 만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냄새를 좀 맡아야 되겠죠. 가격이 내려올 때 동일 저점에서 받을 게 아니라 여기 갭에서 받던지 아니면은 이제 구조 반전 신호를 확인하고 혹은 뭐 CSD를 확인하고 더 작은 되돌림에서 롱 포지션을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숏쟁이들의 스탑 주문을 활용해서 가격을 훅 올리겠구나. 이걸 알아야겠죠. 이걸요, 비트코인의 관점에서는 축적, 조작, 분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스닥이나 S&P 같은 이제 미국 지수 하시는 분들은 아시안 레인지, 런던 매니퓰레이션, 뉴욕 익스펜션 이렇게 클래식한 패턴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복합적으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줄기를 확인하고요. 보면 고점 위로 올라가고 내부의 지지를 받고 고점 위로 올리고 있는 상태죠. 자, 두 번째로 큰 프레임에서 관찰되는 주요한 유동성 구간을 찾을 거예요. 여기 고점, 주봉의 유의미한 고점이고요. 여기 주봉의 갭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제 일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봉 갭 안에 빨간색의 오더 블럭이 있죠. 이렇게 큰 프레임에서 주요한 가격 구간들을 먼저 체크해 놔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격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구조를 찾아내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죠. 그러다가 동일 저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우리는 냄새를 맡아야 되겠죠. 자,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갈 때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반전에 실패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잘라내야겠죠. 자, 또 내려와요. 동일 저점을 또 만들죠. 동시에 저점을 높이는 구조로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자, 저점 상승 구조와 동일 저점 아래로 가격을 뺐다가 어떻게 되죠? 일봉 오더 블럭에 닿고 그동안 설계해 놓은 낮아지는 고점들을 훅 밀어버리죠. 뚝에 물을 채우면 쓰레기를 강하게 밀어버린다. 자, 최근 가격 차트의 예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월봉에 유의미한 고점이 있고요. 내부에 주봉의 갭이 보이죠. 자, 낮은 프레임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아직 월봉 고점에 안 닿은 상태로 고점을 낮춘 구조가 있죠. 자, 근데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때 이 위로 밀고 올라가니까 아직 숏 잡을 때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낮아진 고점을 써서 월봉 고점을 먹고 반전이 됩니다.
자, 반전이 되면서 또 어떻게 되죠? 높아진 저점, 높아진 저점, 높아진 저점, 높아진 저점들을 확 밀어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높아진 저점, 높아진 저점을 확 밀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저점, 최후의 저점에서 지지를 딱 받습니다. 근데 다시 내려와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의심해야 되겠죠? 저점이 동일하잖아요. 자, 높은 유동성 구간을 째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를 어디서 봤어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유동성 구간에서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쪼개가지고 들어간다든지 구조 반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되돌림해서 들어가도 충분해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한번 봅시다. 가격이 올랐다가 짧게 되돌림을 한번 주고요. 여기도 보면 미세하게 낮아진 고점들이 있고요. 여기도 낮아진 고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 터트리니까 쭉 밀고 올라가죠. 이러한 유동성의 설계는요, 낮은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비교적 더 가까운 예시를 봐볼게요. 지금 최근의 차트를 보면은 물줄기가 위로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낮아진 고점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 동일 저점을 만들죠. 동일 저점 아래로 훅 내려갔다가 다시 시가를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낮아진 고점들을 훅 밀면서 또다시 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갭을 또 지지받고 또다시 훅 오르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더 지켜봅시다. 가격이 내려오면서 어떤 형태로 내려오죠? 낮아진 고점을 만들면서 내려오고요. 동시에 저점을 동일하게 만들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동일한 저점 밑으로 빠지면서 오더 블럭에 닿으면서 그 다음에 유동성을 하나씩 터트리면서 확장이 발생해버리죠. 그리고 이 전체 모양은 어떻죠 지금? 이렇게 컵앤핸들의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1, 0, 그 다음에 고점 똑같이 찍어주고 618이나 0.5 구간 지켜주면은 컵앤핸들로 가더라. 이게 아니에요. 단순해 보이는 패턴 안에도요, 이러한 가격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고점과 저점, 그리고 낮아진 고점과 저점, 이 두 가지 구조를 배웠는데 앞으로의 구조를 봤을 때 만약에 추세가 반전이 돼서 하락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어디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높아진 저점, 높아진 저점, 높아진 저점, 높아진 저점, 이 구간이 있겠죠. 만약에 하락을 위한 유동성을 다 채우고 저점을 깨고 스탑을 건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매수 자체를 생각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걸 이젠 아시겠죠. 자, 오늘 유동성 엔지니어링의 두 가지 요소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차트에서 충분하게 연습하시고 백테스팅에서 트레이딩에 유의미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